키워드로 알아보는 사법부 주요 단신 키워드 픽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픽입니다. 시대가 변해 법이 바뀌었다면 과거에 일어난 갈등은 지금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시의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회사를 상대로 직접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는 사용자 범위에 확대된 개정노동조합법이 아닌 소송 당시인 2016년에 적용되던 구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만큼 원청을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원청회사에 단체 교섭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법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과거 사건에는 기존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도 변화된 법 질서 아래에서 앞으로 책임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동시에 보여준 전환기적 성격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픽입니다.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같은 미용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봤던 법적 기준이 34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21일 두피 문신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는데요. 재판부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된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신 시술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아닌 외모 개선을 위한 시술이며 문신용 염료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용 문신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면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이나 좌우명, 그림을 새기는 이른바 레터링 타투는 어떨까요? 세 번째 키워드 픽입니다. 비의료인이 글귀나 그림을 새기는 서화 문신 행위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인 서화 문신 행위 역시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신 행위를 하려는 사람의 직업적 자유는 물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 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문신 시술은 의료기술뿐 아니라 미적인 감각과 기능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실제로 의사에게 문신 시술을 받는 사례가 극히 드문 현실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변화된 사회 현실과 국민의 인식을 반영해 문신에 대한 법적 기준을 34년 만에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픽입니다. 사법부가 지난 5월 29일 고양시 사법연구원에 AI 교육센터를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센터는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는 AI 시대에 맞춰 사법부 구성원들의 AI 역량을 키우고 향후 사법 절차에 AI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소했습니다. 교육센터는 앞으로 법관과 사법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AI의 작동 원리와 한계, 사법 분야 활용 사례 등을 교육하고 실습과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법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픽이었습니다.